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8년 9월 4일로 접어든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여전히 코스닥이 시장을 리드하고 있네. 그렇죠? 1.18%, 10.43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거래소는 0.38%, 8.69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들도 이제 그동안에 많이 팔았나 봐요. 그리고 다시 이제 슬금슬금 주워 담고 있는 모양새 같습니다. 자, 나스닥이 굉장합니다. 그렇죠. 에너지가. 네. 나스닥 차트를 보고 계신데, 도대체 끝을 알 수가 없네요. 8109. 1만선까지는 기어이 보러 가는가 봅니다. 참 놀랍습니다. 참 미국이라는 나라 참 이래서 무서운가 봐요. 참 여러 사건 사고들, 그렇죠? 큰 어떤 쇼킹한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거 다 극복하고 거침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단기 대하락을 딛고요, 그걸 다시 넘어가나요? 여기도 보세요. 2007, 8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적어도 미국 이 나스닥 여기만 봤을 적에는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결국에는 그럴 때 누군가에게 큰 기회가, 인생에 있어서 일생일대 기회가 다가온 것이라는 것을 이제 과거의 이 그림을 통해서 보니까 알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 2015년부터 16년 사이에서도 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내려만 오면 고맙다. 워런 버핏 영감님 말씀처럼, 그렇죠? 주식이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다. 참 그런가요? 지금은 그러면 어떤가요? 지금은 기분이 나쁜가요? 워런 버핏 영감님은 이렇게 짱대 양모로 올라가니 월봉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참 놀랍습니다. 미국의 힘이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계속 신고가 행진,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계속 신고가 행진으로 가는, 참 대단하네요. 부럽습니다. 자, 포스코 캠텍 좋죠? 네, 대단합니다. 밑에 한번 잘 보십시오. 월봉인데요. 자,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이냐. 동그라미 너무 크게 켜놨네. 자, 생명선 돌파 후에 생명선을 이렇게 V자, U자 밟는 형태가 나온다. 거기가 절호의 맥점이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파워상으로도 제로에서 사야 된다. 제로 근처에서 사야 된다.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제로 베이스고요. 생명선 돌파하는 자리, 그리고 돌파해서 그 밟는 자리까지 요 구간인데, 월봉이요. 자, 여기 에너지 1, 2 지표상으로도 매도 세력이 반짝 득세를 했으나 어떻게 해요? 다시 원상복귀가 되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매수 에너지가 폭발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놀랍습니다. 이 월봉입니다. 아직 63,000원인데 이제 라인이 빨개지고 있기 때문에 저 빨간 라인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제가 한 두세 달 된 것 같은데, 동영상에 이런 2차전지 관련주, 그렇죠? 소재 관련주, 포스코 캠텍 위시해서 일진 머티리얼 많죠. 그죠? 자, 대한민국에서 2차전지발 새로운 산업의 패러다임이 열린다. 패권이 한국에게 넘어왔다. 공이, 그렇죠? 기회다. 줄기세포와 더불어서 2차전지가 하나의 양대 축으로서 시장을 선도한다. 과거 조선주의 영광을
재현할 조짐이 있다면 이쪽이다. 근데 이제 줄기세포는 엎어졌고요. 다시 지금 전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2차 전지는 아직 계속 진행 중입니다. 보시다시피. 자, 주봉을 한번 보시면 역시 제2생명선 돌파하는 장면, 그리고 이렇게 요런 장면 잘 보세요.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를 캔들로 보면 놓친다. 캔들로 보면 너무 복잡해서 머리가 정신이 사나워서 놓칩니다. 자, 이렇게 돌파 후에 그 위에서 돌리는데 또 중요한 사건이 이연이어 나오죠. 두 개의 생명선이 크로스가 난다. 골든 크로스가 난다. 그렇죠? 보세요. 이게 비오군의 승부처다. 맞습니까? 주봉상 봤더니 그래요. 주봉상 봤더니 거기가 승부처였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렬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 구간 자체가요, 라인이 쫙 정배열로 돌아서면서 주가가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제1생명선이 파란 라인이 중간에 있고요. 올라왔죠? 골든 크로스를 통해서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밑에 제일 밑에 제2생명선이 딱 받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승부를 걸어야 된다. 못해도 2만원 밑에서 16,000원대에서는 승부를 걸어야 되는 자리다. 63,000원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갈 길이 끝나지 않았다. 그렇죠? 대단합니다. 얼마인가 시총이요? 3조 2천억입니다. 포항에 있는 기업인데요. 저도 이 회사 한번 들어가 봤었거든요. 한 4, 5년 전에. 그때 뭐 이제 가봤는데 별 볼일 없는 공장처럼 보였는데, 지금 이제 뭐 대기업 수준으로 갑니다. 굉장히 장래가 촉망받는 회사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 제가 어제 또 이렇게 재밌는 걸 또 하나 찾아놨어요. 이건 나중에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저는 지금 재미가 있어요.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정립은 됐어요. 이 종가선과 생명선, 그 다음에 이 파워선 1, 2, 그 다음에 어떤 엘드레이 파워, 요런 어떤 연동이 되는 몇몇 지표들을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까지는 정립이 됐는데, 아직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한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는데 그 과정이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만 재미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좀 재미난 걸 하나 또 이렇게 해놨는데, 이 생명선 밑에서, 그렇죠? 그리고 생명선 위에서 어떤 그 흐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뭐가 필요하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계속 뭔가 이렇게 대입을 자꾸 시켜보고 있어요. 요새처럼 이렇게 학습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가 많은 때가 드문 것 같아요. 공부하기 좋은 샘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 지금 밑에 에너지 보세요. 주봉상이요. 지금 막 이 매도 쳤다가요, 매도 세력 똥줄 탑니다. 완전히 뭐 시급합니다. 막 도망가는 거 보세요. 여기서 겁도 없이 매도를 쳐요. 누가 쳤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10,000원대에 있던 주식이 지금 50,000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 이런 데서 매도를 쳐가지고, 그렇죠? 이런 데서 청산을 했겠죠. 50,000원대에서 매도 쳐서 한 36,000-37,000원, 그렇죠? 35,000원대까지 밀렸으니까 거기서 매도 쳤는데 재미가 있어요. 올라오니까 또 쳤을 수 있거든요. 또 쳤을 수 있는데, 여기 이런 구간에서 이건 오산이다. 도망갑니다. 밑에 보세요. 매도 에너지가 황급히 주랭랑을 놓는 장면입니다. 이게 파란 라인이죠. 파란 라인, 이거 매도 측 에너지라 그랬습니다. 라인이 또 리셋이 돼가지고 새로 설정하다 보니까 또 굵기가 또 바뀌었는데, 이 파란 라인이 중요하죠. 우리는 매수자니까 반대쪽을 봐야 돼요. 반대쪽을. 돈 많고 힘 있는 매도자들이 도망가는 장면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한테 기회가 있다. 그렇죠? 이 포스코 캠텍 하나만 해도 좀 공부가 많이 됩니다. 많이 돼요. 5만원에서 사는 거다. 5만원에서 어떻게 사노, 이 주식을? 16,000원, 17,000원, 2만원 하던 주식을 5만원에서 추가로 또 사노? 모르겠어요. 이 주가 차트만 놓고 보면 못 사죠. 근데 거기가 사실은 또 추가 매수해야 되는 과감하게 자리라는 것은 모르겠어요.
매도 세력이 도망가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인방 보세요. 나란히 가네. 그렇죠? 일진머티리얼 5.85%. 기어이 계속 신고가로 가죠, 여러분. 이거 사고칠 주식 같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예, 신고가로 오늘 빨간 라인으로 만들면서 또 신고가 이 주봉입니다. 월봉 한번 보시면은 일진머티리얼스요. 참 멋진 샘플이죠. 네, 이렇게 공부가 되는 빅데이터입니다. 이 빅데이터. 우리한테는 이 데이터가 곧 돈이에요. 자, 여기서 배울 게 너무 많다. 여러 차례 찍어드렸지만은, 예, 우리한테 그 제공해주는 살아있는 데이터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이렇게 주봉, 월봉인데요. 생명선 돌파 이후에 밟죠. 또 밟죠. 다 전부 다 사는 자리다. 과감하게 진입하는 어떤 자리가 어디냐. 생명선 위에서 꼭지점. 그렇죠. 보이십시오. 노란 원들입니다. 월봉입니다. 자, 저런 자리. 12,000원, 13,000원, 14,000원, 15,000원도 좋아요. 예. 그렇죠. 예. 자, 그리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좋다 이거예요. 여기서 한번 판다. 좋다. 왜? 이 라인이 자기 그 고가니까요. 파는 거 맞아요. 예. 맞죠, 여러분? 신규 주식은 생명선에서 사서 1차 자기 머리, 그렇죠? 자기 최고가 라인, 신규 상장 주식의 최고가 라인 35,000원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일단 터는 게 맞아요. 예. 거기서 터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일단 털어주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야, 수익이 쉽게 말하면, 어떻게, 이 생명선상에서 한 2, 3천원에 샀는데, 야, 이걸 기분 좋게 어디서 털었어요? 여기 와서 털었다 갑시다. 한 34,000원, 5,000원이요. 이 수익이 얼마입니까? 그러죠? 엄청난 수익이에요. 단기. 자, 보세요. 좋다 이거예요. 어떤 매매 원칙대로, 이 라인까지 일단 나는 본다. 거기서 일단 수익을 실현한다. 뭐 전략 매도를 치더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수익이 100% 이상 200% 나니까. 맞죠? 그렇다고 해서 이 주식을 아예 버리면 안 된다. 지켜는 봐야 된다. 왜? 이 몇 년에 걸렸나 보세요. 2011년도 4월에 만든 고점을 이렇게 돌파하는 게 언젠가 보세요. 2017년도 7월입니다. 6년, 그렇죠? 6년 이상이 걸렸어요. 6년 만에 이걸 돌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아요. 중간에 어디 이렇게 적당한 지점에서 생명선 반등을 보고 사서 여기서 팔았으면 참 고수죠. 고수며 그리고 단기 고수익이 돌아왔어요. 근데 이 주식을 버리면 안 된다. 아주 버리진 말아라. 왜? 지켜봐야 된다. 저 라인을 저렇게 뚫고 올라가기 힘들다. 그리고 그 위에서 어떤 모종의 패턴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이게 또 상승 삼각 패턴이라. 그래가지고 왜 저 라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누군가가 물량을 잡는 듯한 느낌이 들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그 상단 새로운 고가 라인을 다시 돌파할 때는 이것은 뭐냐? 신고가로 달려가는 행태다. 이거는 시대가 요구하는 주식이다. 물론 이제 대중이 이렇게 만들진 않겠지만 일반 개미들이요. 그렇죠? 큰 손들이 요구하는 주식이다. 그리고 큰 손들이 탑승하는 주식이다. 우리가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또 누가 담았다. 결론적으로는 3만 한 6, 7천원 됩니다. 거기서 또 누가 담는 거예요. 왜? 그 라인이 뭐니까요? 이 신규 상장 주식으로서 상장 당시 형성됐던 최고가 라인, 신규주의 최고가 라인이니까 거기에서 매집 패턴이 나왔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지닌다. 거기가 새로운 스타트 라인이 된다. 이 주식은 그래서 새로운 스타트 라인이 35,000원입니다. 그렇죠? 35,000원에서 스타트를 끄는 주식이에요. 그것이 이제 겨우 6만원 가까이 왔을 뿐이에요. 이 35,000원의 평단가로 주워 담은 세력이 이걸 목표를 얼마를 잡고 있는지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어디까지 행진이 이어지느냐. 분위기가 너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 게 아니고 최상입니다. 2차 전지. 그렇죠? 주봉을 함께 보고 계시고요. 네, 굉장합니다. 이렇게 이런 그림을 또 그린 게 또 있나요? 어떻게 됐나요?
자, Y솔 보세요. Y솔도 마찬가지죠. 예, 고가 라인 넘어가서 자기 최고가 라인을 발로 받쳐놓고 예, 계속 갑니다. 그렇죠. 상당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목 신흥 SEC IT 부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 뭔가요? 이것도 뭐 저긴가요? 신규주인데요. 신규 상장한 주식이죠. 2017년 말경에 상장했을 겁니다. 보시면 역시 전기차 또 어떤 2차 전지 리튬이온 관련 부품 제조 뭐 2차 전지라고 다 보면 되겠어요. 그렇죠. 2차 전지 뭐 자동차 배터리도 있고 뭐 핸드폰 배터리도 있고 좀 이따 보면 이제 사물 인터넷용 그 IoT 기기들 있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뭐 전봇대고 가로등이고 신호등이고 가로수고 심지어요. 모든 스트릿에 거리에 뭐가 붙어요 여러분? 카메라가 붙습니다. 눈이 붙어요. 그리고 그것이 인터넷으로 연결이 된다. 이게 뭐냐? IoT 시대죠. 사물 인터넷, 만능 인터넷. 그렇죠. 제4차 산업혁명의 핵입니다. 마사요시 손 사장이 그런 얘기 했죠. 손 마사요시, 손정희 사장이요. 자, 다 이런 기업들이 거기 관련이 돼 있다. 예, 그렇죠. 다 왜? 그런데 다 배터리가 들어가야 돼요. 배터리가 장착이 돼야 됩니다. 눈도 장착이 돼야 되지만. 그래서 다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규 상장 이후로 이렇게 2017년 9월 상장이네요. 8월인가 9월쯤 되는가 봅니다. 자, 이렇게 잘 나가는 주식. 참 이런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참 주식이 편할까요? 투자가. 이걸 언제 파노 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뭐 IT고 BT고 사실 아니면 심지어 굴뚝주라 하더라도 어떤 이런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좀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계속 발굴을 해서 실제로 우리의 포트에 이런 주식들만 계속 담겨서만 있다 그러면은 참 그거만큼 안전하고 편안한 투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수 AMS. 네, 이거 뭐 여러 번 찍어 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좋습니다. 다 좋은 주식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한번 찍어 볼까요? 주성 엔지니어도 요새 잘 나가나요? 어떻게 됐나요? 네, 아직은 밑에 있네요. 이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린 그림이고요. 네, 아직 주가가 밑에 있는데 여기 올라와야 되겠죠. 이렇게요. 자, 월봉상 주봉상 먼저 올라와야 되고요. 자, 다 좋습니다. SFA 올라타는 거 보이시죠? 주봉상 이 생명선 올라타는 장면 좋다. 네, 다 계속 가야 되는 주식들입니다. 고영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대한광통신 뭐 좋고요. 미래컴퍼니 좋습니다. 약간 밀렸네요. 자, 오늘 뭐 이렇게 시세가 보면은 대체로 동양네트워스 내려와가지고 데드크로스 나왔다가 다시 돌리려고 하는데 월봉상이요. 돌려주면은 좋겠는데 오늘 6.72% 뛰었고요. 자, KINX 약간 좀 이것도 상단 라인을 돌파했네요. 주봉상. 그래서 KINX도 모양이 좋죠. 앞전에 한번 찍어 드렸습니다만 매집 패턴이 이 고가 라인에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와서 여기서 튄다 이렇게 그럴 공산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상단 라인에서 28,000원 라인에서 다시 튀어주어야만 하는 패턴인데요. 링크제네시스 메커스 생명선 반등이고요. 네. LG 이노텍 강력하게 튀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주식이 생명선에서 강력하게 일봉상 제2생명선 반등이고요. 보이시죠 여러분? 자, 일봉상 어딜 튀느냐? 제2생명선 그리고 제1생명선까지 넘었다. 주봉상 보면은 거기에 제1생명선이 있다. 그런 그림이고요. GS건설 GS건설 강하네요. LGU 플러스 조금 내려오고 LG전자 LG전자 반등이 뭐 나올 자리에서 나오는데 조금 약합니다. LG 좀 내려오네요. 경유화도 좀 내려오고 LS 산전 좋네. LS 산전이 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뭐 이렇게 올려놨던 종목 한번 먼저 찍어봤고요. 자, 차이나 그레이트 역시나 네, 단기 이렇게 반등으로 끝나나요? 아니면 또 2차 파동이 남았나요? 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정확하게 저항을 받는 자리가 어딘지는 알 것 같죠? 보세요. 자, 일봉상 보니까 차이나 그레이트요. 상한가 한 방 나왔었나요? 그래가지고 점상 단기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폭등을 했었는데 어디까지 가나 한번 지켜보려고 했더니 역시 맞고 떨어지는 라인은 여기 생명선이다. 그렇죠? 생명선 라인에서 거기까지다. 일단 거기에서 이제 밀리고 있는데, 근데 분봉상 120분봉이 좋은 것은 두 개의 생명선상에서 다시 돌리고 있거든요. 오늘 누군가가 샀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강력하게 반등이 나와가지고 120분봉이죠. 좋죠? 이게 이 전고점 930원 라인을 넘어가는가? 넘어가면 다시 시세가 분출을 하는 건데, 그렇죠? 결론상으로 이 생명선 2를 넘어야 된다는 건데요.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은 지켜보고 싶은 상황입니다. 자, 요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오늘 그 셀트리온 패밀리가 간만에 좀 큰 폭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외국인들이 많이 집어 던졌던 셀트리온 헬스케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8.96% 뛰고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9.5% 뛰었다가 8.9%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짱대 항복이 나왔네, 그렇죠? 네. 역시 뭐, 한번 셀트리온 패밀리도 한번 반등을 한번 줄 때는 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좀 많이 밀렸고, 많이 외국인들이 또 팔았고, 많이 팔았다는 것은 바스켓이 널널하다. 뭔가 채울 수 있는 바스켓이 널널하다. 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일단 120분봉 이렇게 넘어간 장면인데요. 어떻게 될까요? 셀트리온 제약도 3.88포인트 퍼센트 뛰었습니다. 주봉. 네, 다시 돌리나요? 셀트리온 제약. 이건 외국인들이 많이 샀죠. 엄청나게 사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새 주체가 엄청나게 지금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좋은가요, 이거? 이 라인 넘어가나요? 굉장히 강력하네요. 밑에서 사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합니다. 셀트리온이고요. 셀트리온 아주 중요한 자리죠. 넘어갈 자리에서 일단은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앞으로 어떤 의미를 지닐지 한번 지켜보고 싶네요. 자, 그리고 여타 바이오 업체들 또 한번 찍어볼까요? 네, 뭐 바이로메드 1.28%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많이 오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슬금슬금 1%도 좋고 2%도 좋고 3%도 좋고 계속 슬금슬금 올라가면 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좋고 또 내려오면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좋고. 네, 바이로메드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제넥신도 조금 장중에는 좀 밀렸었는데 그래도 플러스로 끝났네요. 제넥신 좋습니다. 주봉 각도가 좋네요. 이 일봉하고 주봉이 너무 좋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봉 좋고요. 주봉 좋습니다. 주봉상 이 삼각형 누가 이 물량을 잡아갔노? 85,000원에서 누굴까요? 그리고 어제자 이거 혹시 이런 거 보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제넥신은 이 기관들에서 증권사에서 특히 그 투자 의견을 상당히 많이 내놓는 주식이에요. 보세요. 이거 보시면은 계속 그 투자 의견이 바이죠, 바이. 매수 의견이 이 하나금융하고 유진 뭐 이런 데서 많이 나오네요. 하나금융에서는 이 제가 쓰는 이 증권사죠. HTS. 하나금융투자. HTS. 원큐 HTS. 여기서 계속 매수 의견이 나와요. 목표 가격이 15만원입니다. 지금 103,000원인데 15만원이에요. 15만원. 그렇죠. 하나금융투자는 55,000원 할 때부터 계속 매수입니다. 매수 의견이에요. 제넥신을. 그래서
예, 물건 잘 보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제넥신만한 기업이 어디 있나요? 바이오텍이 솔직히. 네. 포스텍 연구실 벤처 아닙니까? 포스텍 거의 연구실 1호 벤처 아닙니까? 그렇죠? 자, 무서운 기업입니다. 무서운 기업이에요. 달리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예. 우리가 축구 경기나 이렇게 스포츠 경기를 하다 보면은 야구 경기나 MLB, 예, 이 캐스터들이 뭐 수식어가 많이 있죠. 잘하는 선수를 보고 대단하다, 예? 엄청나다, 뭐 그렇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무섭다는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캐스터나 아나운서가요. 무서운 선수다, 무서운 팀이다. 예, 그렇죠. 약간 공포감이 섞인 경외심이라고나 할까요? 무서운 기업인 것 같아요. 제넥시는요, 바이로메드는 참 대단한 기업이지만, 예, 제넥시는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무서운 기업이에요. 무서운 기업. 이 안을 들여다보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예,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섭다. 이 끝을 알 수 없다. 그래서 무서운 거 아닙니까? 요번에 아시안 축구 결승전 보면은 20살짜리 이승우라고 있죠.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 축구에 없던 해설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대요. 특히 최용수 해설위원 보면은 참 감탄을 막 이렇게 하면서, 야, 이거 참 재미난 제 친구다. 자기도 이제 축구로 평생 밥 먹고 산 사람이지만은, 예, 그렇게 어린애를 보면서 감탄이 나오는 거죠. 20살짜리를 보면서. 내가 자신이 저 나이 때는 감히 상상도 못한 플레이를 한다 이거예요.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떤 틀을 깬다는 거. 그렇죠. 특히나 이 한국 축구 기반에서는 어때요? 이 선후배 문화, 그렇죠. 어떤 고질적인 병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틀을 깨고 박지성 같은 선수, 손흥민 같은 선수, 이승우 같은 선수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이번에 또 골키퍼 한 명 보니까 또 희한한 골키퍼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유럽 팀에서 데려가지 싶어요. 병역도 면제됐더라. 거의 100% 데려간다고 봅니다. 한국에 있을 선수가 아니잖아요. 이 스타일을 보면은요. 마찬가지거든요. 이 대한민국 주식판 이 코스다. 아직까지 적은 시장입니다. 세계 시장에서요. 게임도 안 돼요. 사실 한국의 어떤 기형적인 금융시장은 좀 기형적이죠. 그렇죠. 몸통보다, 그렇죠. 다른 데가 커요. 몸통보다. 특히 선물 옵션 시장, 그렇죠. 파생 시장이 기형적으로 좀 이렇게 기형화되어 있는 시장이라 시장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어요. 이 제넥신, 바이로메드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몇몇 종목들은요, 얘네들이 여기 이렇게 국내 이 작은 물에 갇혀 있을 물건들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누군가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조언을 듣고 이렇게 좀 넌지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작은 우물, 이 좁은 우물에 계속 머물러 있을 회사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IT 쪽에서는 이미 그런 기업들이 나왔죠. 다수 나왔죠. 그렇죠. 네이버 같은 경우를 보세요. 예, 일본, 동남아, 계속 영토를 넓혀가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바이오텍 중에서 그런 기업들이 나옵니다. 이미 글로벌한 행태를 띠고 있는 기업들이 있지만은 이 좁은 우물을 벗어나서 넓은 바다로 나가는 그런 기업들이 몇몇 기업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그 성장 가능성을 알 수 없다. 그렇죠? 이승우입니다. 쉽게 말하면 축구 선수. 성장 가능성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무궁무진해. 말랑말랑해요. 그렇죠? 말랑말랑한 찰흙, 진흙은요, 만들기 나름입니다. 왕 앞에 진상되는 술잔을 만들어도 되고요. 서민들이 사용하는 밥그릇을 만들어도 됩니다. 뭘 만들어도 돼요. 어떻게 만들어서 포장을 하느냐. 한국에서 서민들이 밥사발로 쓰던 걸 일본 사람들이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사무라이 집안에서요. 가져다가 대대로 갑으로 삼죠. 개밥그릇으로 쓰던 거예요. 한국에서는. 맞습니까, 여러분? 백제에서.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그걸 얼마짜리를 만들어 놓습니까? 500억, 1000억짜리를 보물을 만들어 놓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죠.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지금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전부 지금 보여드리는 기업들이 그 후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주식들을 섣불리 버리지 마시자. 섣불리. 단 하나 뭘 봐야 되느냐? 그래서 사람을 봐야 됩니다. 사람을 봐야 돼. 이 회사 주인이 누구냐? 경영하는 사람의 철학이 뭐냐? 관상도 봐야 돼요.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그거 못 보지만은 사람 얼굴도 봐야 돼요. 그렇죠? 선장인데, 그렇죠? 내가 누군가 선장이 모는 배에 내 몸을 실어서, 자산을 실어서 이 대양을 건너가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그 선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뭐 계속 이어지는 장세기 때문에요. 이 개별 종목들 사실 찍어 드릴 게 없습니다. 보십시오. 다 지금요.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미 한 3, 4주 전부터요. 이 바이오주의 어떤 그 저가권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그 추세가 반등 추세로 바뀌었고, 이제 셀트리온 쪽으로, 이제 거대한 종목 쪽으로 또 재료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땡겨 주고요. 이게 이제 순환매로서 바이오주들이 번갈아가면서 계속 이쪽으로 자금이 집중이 되면서 좀 계속 랠리가 연말까지 좀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정부에서도 좀, 이거 지금 정부에서 기회입니다. 네, 정부에서도 기회예요.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뭐 진검승부 가는 거 보이시죠? 고래 싸움에 누가 등이 터지나요? 새우죠. 한국 새우가 등이 제일 많이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가장 큰 피를 볼 가능성이 이번에도 높겠죠. 대량 실직이라든가 해고, 막 그런 사태가 와서는 안 되겠지만은 온다고 한번 쳐보세요. 그 부담이 곧바로 서민 경제에 그냥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겁니다. 이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비할 겁니까? 네. 참 미치겠습니다, 저는. 아니, 우리 같은 사람 눈에도 그게 보이는데, 그쵸? 그걸 왜 이렇게 평하게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불구경만 하고 있나요? 지금 비상 상황인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자, 오늘 여기까지 동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자, 날씨가 이제 좀 선선해질 때가 됐습니다. 추석도 다가오고요. 이 주식시장에도 좀 계속 훈풍이 좀 불어서 이 상승세가 좀 계속 이어지고요. 좀 팔지 않고 10년, 20년 가져갈 수 있는 주식들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뷰어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